한 번 전세 살기 시작하면 두 번 전세 살기 쉽고 세 번 전세 살기 쉽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전세란 제도를 마치 자기 집인 거라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집을 엄청나게 예쁘게 꾸미고 블로그나 막 오늘의 집 올리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거긴 여러분들의 집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은 사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은.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유튜브만 보고 네. 뉴스만 보고 찍어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러셀TV 황서진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그 재밌네요, 그렇죠? 재밌어요. 부동산 얘기를 이렇게 되게 살아있는 느낌으로 듣는 건 되게 오랜만인 이게 것 같아요. 우리가 부동산 많이 다뤘는데 이분이 아까 본인의 그 채널 특징을 설명해 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딱 현실적이면서 약간 실제 사례들 들어보니까 네. 좀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네요. 네. 그 식당으로 치자면 집밥 같은 느낌? 그런 좋습니다. 느낌. 네. 자, 2부도 한번 달려보자고요. 네, 네, 그렇죠. 어떤 질문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자, 이런 질문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주택시장의 키워드가 영끌에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이긴 한데 영끌했다가 큰일 날 분위기라고도 막 하고요. 금리도 네. 올라가니까. 그런데 영끌을 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투자를 할 만한 지역이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 영끌의 기준이 서로 다 다르다 보니까 참 뭐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저는 솔직히 요즘 이제 시장이 하락세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너무 고평가됐던 시장은 다시 원상복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자랑을 하자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네. 최근에 신고가를 찍었었고요. 네. 그만큼 수요층이 받쳐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또 너무 고평가됐던 아파트는 이제 거의 반토막 날 정도로 막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요즘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아까 일부에서도 나왔지만 저는 일산의 행신동 네. 거기도 상당히 지금 한 3억대면은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가 됐고요. 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검단 신도시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떨어졌다고 인천.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검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하락장에다가 입주량이 터져버리니까 네, 그죠. 막 전세가도 막 1억 돼 버리고 네. 막 아파트값도 막 한 4억 5억이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검단을 되게 매력적으로 보고 있긴 해요. 왜냐면 접근성이 서울도 나쁘지도 않고요. 마곡으로 직장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강서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저는 검단 괜찮다고 봐요. 또 아니면 파주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아니면 일산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검단에 있으면 싼 값에 신축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다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수도권에서 솔직히 말해서 5억에서 6억대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아파트에서는 그렇죠. 보기 30평대가 어렵죠. 네.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꼭 난 서울이 아니면 돼. 그러면 저는 검단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것도 비싸다. 그러면 난 3억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하면 저는 행신동 이쪽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둬야 될 게 사실은 그 집에 뭐 물론 평생 살려고 집을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스텝업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상급지를 노리고 들어가고 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꿀팁 하나 더 드릴 거예요. 꿀팁이요? 투자고 보시는 분들한테 네. 꼭 이렇게 집을 사라고 하면 뭐 이거예요. 행신동을 사라고 하면 야 거기 동네 너무 외져 있잖아. 뭐 관악구를 사라고 하면 관악구 누가 살아? 너무 오래된 산동네잖아.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마인드가 들 때 긍정적인 마인드 셋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요? 호갱노노를 킵니다. 어. 그다음에 그 추천받았던 아파트 단지에 그 주민들 이야기가 담겨있는 게 있어요. 그걸 보세요. 그 아파트 까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플 호갱노노라고 있어요. 그거는 팔아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것도 있지만 보면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막상 내가 그 집을 들어갈 땐 좀 망설이겠지만 내 집이 되면 내 집이 되잖아요. 살아보잖아요. 맞죠. 언덕도 사람이 마인드가 바뀝니다. 운동하기 운동도 되고 좋아요. 그래, 겨울에 애들이랑 여기서 썰매 타면 참 재밌겠다. 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촬영 다닐 때마다 사람들 다 물어봐요. 어떠세요? 그러면 자기 집 치고 나쁜 집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단점은 있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살만해요. 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살다 보면 다 내 집이 사랑스럽다. 그래. 그러다가 2년에서 3년 살고 어느 정도 또 CD가 모였네? 그럼 한 단계 올라가면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 하나하나 다 따졌을 때 갈만한 거 없어요. 강남도 길 막혀요. 강남도 길 막혀서 싫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구독자가 많진 않지만 저는 투자고를 사랑합니다. 갑자기? 네. 자, 이번에는 조금 심도 있게 물어보는 네. 러셀의 부동산 읽기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아까 영끌 얘기도 했지만 이 영끌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내 형편을 벗어나는 내 기준이나 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형편에 맞는 집을 구한다. 러셀님이 말하는 내 형편에 맞는 기준이란 게 있을까요?
진짜 이 형편 사람마다 형편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네. 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주거비로 내가 나가는 월 지출의 주거비가 네. 소득의 한 60%에서 70% 이내만 들어오면 저는 괜찮지 않나 싶어요. 생각보다 많이 잡으시네요. 그러게. 아 근데 DSR이 40이잖아요. 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한 400을 버는데 네. 한 주거비로 뭐 공과금이랑 이거저거 다 해서 내 집에 들어가는 내 돈이 집에 들어가는 돈. 음.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짠돌이 기질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쓰면 되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은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고 싶고 명품도 사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요즘 또 테니스도 치잖아요. 요즘 또 테니스 그리고 SNS에다 또 오마카세 먹는 것도 올려야 되고 그래 맞아. 카페 가서 뭐 이거 디저트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돈이 없대. 그리고 돈이 없다잖아요. 저는 지금 제 와이프랑 저도 어느 정도 소득이 있거든요. 네. 솔직히 소득이 있어요. 그런데도 저희는 장을 봅니다. 그리고 집에서 밥을 해 먹습니다. 그러면서 식비로 막 돈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합니다. 아 오늘 또 돈 아꼈다. 전 그렇습니다. 누군가 봤을 땐 그 시간에 돈을 더 벌려고 하는데도 저에게 맞지만 직장인들한테는 그게 안 맞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저보다 돈을 더 많이 써요. 맨날 뭐 시켜 먹고. 저 요즘 배달 안 먹거든요. 네. 돈 아까워가지고. 내 얘기네 내 얘기. 네, 내 형편을 탓할 게 아니라 주거비로 좀 나갈 거네. 그러면 다른 데 소득을 좀 줄이면 되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또 생각을 하죠. 그러다 이제 보복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보복 소비는 절대 나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네. 내 앞에 그 배달의 민족 그 왔던 음식 용기가 쌓여 있는 걸 보면서 자책해야 돼요. 전 그거 자랑하는 분 봤어요. 자기 무슨 뭐 VIP 뭐 해가지고 뭐 얼마 시켜 먹었다 요즘.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숫자인가 싶은데 네. 그분이 이게- 많이 버냐 또 그것도 아니야. 어차피 우리가 지금 소비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수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 주머니 열까 그것만 고민하는데 우리가 다 낚인 거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제가 그러냐면 이 형편을 자꾸 그 집에만 생각하는데 잘 보면 다른 데서 새 나가는 돈이 너무 많거든요. 그 돈만 아꼈다가 나중에 또 금리가 올라갈 걸 대비해서 그 돈이 또 거기다 이렇게 부어지면 그래도 버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형편을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 투자할 때 자기 호주머니에서 어떻게 쓰는지 진짜 생각보다 잘 안 본다. 그걸 좀 먼저 보시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어떤 가치의 차이는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렇죠. 나는 한 번뿐인 인생, 집 없어도 돼. 버는 거 쓰면서 편하게 살다 가겠다. 네. 뭐 그거를 우리가 탓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집 없다고 신세한탄하면서 네. 또 소비는 그렇게 조절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어디에 지출을 하든 그 가치 판단은 개인의 몫이지만 형편을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자 요즘 아파트 매매가 뭐 완전 꺾였어요. 네, 완전 저도 꺾였죠. 사실은 집을 전세를 좀 내놨거든요. 이제 왜요? 아이 학교 때문에 아. 좀 이동을 해볼까 했는데 보러를 안 와 몇 달 내내. 제가 보러 갈까요? 결혼하셨고 아이가 있으세요? 제 43살입니다. 예. 저랑 동갑이신 줄 알았어요. 아유, 또. 또 조사도 안 하고 왔구만. 그러니까 전민기를 농담인데. 몰라? 근데 이럴 때 실거주 생각하는 분들은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누구는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금매 뭐 이런 거 노려봐라. 그리고 뭐 더 떨어진다, 어. 버텨라. 뭐 일단 여러 가지 소리가 듣는데 굉장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입장에선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들릴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기준점, 원칙 같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집은 사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이라도.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유튜브만 보고 네. 뉴스만 보고 어떤 유튜버가 특정 유튜버가 뭐 찍어줘서 여길 산다. 그런 건 저는 반대. 간접적으로 보고 네, 그런 분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임장 안 가요. 아 집을 사는데 부동산 잘 안 봐요. 그러니까 바쁘신가? 적어도 내 집이면 예. 내가 내 지금 호주머니 사정으로는 그래 이걸 살 수 있으니까 이거를 동네를 가서 부동산 발품도 팔아보고 실제로 여기 요즘 집값이 주변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진짜로 떨어졌나요? 이런 걸 또 다 캐치를 하다 보면 정확히 시장이 분석이 되거든요. 그렇죠. 진짜로. 네.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뉴스 기자들은 유튜브랑 똑같아요. 자극적으로 해서 조회수가 최근 조금이라도 더 나와야 클릭이 돼야 광고도 들어오고. 그 결국 광고 수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유튜버나 뉴스 네. 기자들이나. 그러면 상승장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자들, 유튜버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자극적으로 해서 어디가 상승했다 해서 더 들어오게 하고 지금 하락장이니까 어떻게 해서는 그 조금이라도 자극적인 걸 뽑아내서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안타까운 게 내가 지금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아파트 진짜 거기가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저는 봤으면 좋겠거든요. 확인도 안 한다 이거. 확인 안 해요. 근데 안 떨어져 있어요, 자대로 보면. 그렇죠. 가보니만 어. 지금 되게 싼 값에 거래됐다는 게 막 1층. 그렇죠. 그리고 알아야 될 게 이 집이라는 게 특히 내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 지역은
한 번 들어가면 사람들이 잘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정말 어쩌다 한두 개 그냥 급하게 팔아야 되니까 파는 거 가지고 네. 다 팔았으니까 이제 더 떨어질 거는데 솔직히 아까 우리 MC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안 팔거든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정말 내가 이사를 가야 되면 어떻게 하죠? 그냥 그거 전세 주고 그 돈 가지고 다른 전셋집을 가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기사 보고 아 떨어졌으니까 지금 집을 사면 안 되겠다. 그럼 전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본인은 도대체 언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럼 또 이거예요. 한 번 전세 살기 시작하면 두 번 전세 살기 쉽고 세 번 전세 살기 쉽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전세라는 제도를 마치 자기 집인 거라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최근 넷플릭스에서 수리남 대박 났잖아요. 네. 두 분 보셨나요? 아니. 봤어요 저는. 수리남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하정우 씨가 약간 위기가 있으니까 아내분이 변호사를 선임할게 이러고 하니까 하정우가 이런 말을 하죠. 아니야 비싸니까 하지 마. 그리고 절대 집 팔지 마 이런 말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 집은 전셋집이었어요. 근데 집을 뭘 팔지 마요? 그쵸. 그거 어떻게 하든 우리 집인데 그 집 절대 팔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전셋집 가지고? 네, 이거 우리가 겨우 얻은 집이야. 근데 그때 시대 배경이 1990년대였어요.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전셋집은 내 집이야라는 그런 의식이 되게 강했구나. 강했죠. 근데 그게 지금도 솔직히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셋집을 마치 내 집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집을 엄청나게 예쁘게 꾸미고 홈스타일링해서 또 블로그나 막 오늘의 집 올리면서 이제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거긴 여러분들의 집이 아니에요. 2년에서 4년 언젠가는 나가야 되는 집이라고요. 그쵸. 그걸 좀 반드시 알았으면 해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싼 값이 나오면 지금보다는 이제 내년 한 3, 4월, 5월쯤에 이제 정말 또 금매가 나올 시기잖아요. 왜냐면 이제 재산세가 나오니까 예. 그때를 맞춰서 진짜 그때는 무조건 내가 사야겠다 결심하고 임장 좀 하셔라. 지금부터 봐야 되겠죠. 임장은 그렇죠. 사실은 내가 살고 싶은 동네는 미리 가보고 그렇죠. 3개, 4개 골라보고 야 여기는 진짜 거주에도 좋고 애들 교육도 좋고 하는 걸 후보군을 잡아놓고 매물이 나오면 그걸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집값 언제 떨어지나 저도 답답해요. 그럼요. 그런 분들 보면. 그분들 그게 이제 접니다. 전세를 뭐 수십 년간 살다가 네. 간신히 구했는데 늘 그래요. 떨어졌다고 하면 뭐 더 떨어지겠지. 올라가면 그거 봐 비싸지 안 사지. 안 살 이유가 5만 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네. 그 아주 좋은 지적이네요. 자 네. 다음 질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일명 전세 사기. 전세 수요가 지금은 없죠. 지금 전세로 이게 좀 수요하고 공급이 안 맞긴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지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깡통 전세 혹은 전세 사기 이런 것들 많은데 보통 요즘에 현장에서 보시면 사기도 계속 발전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오는 전세 사기들은 보통 어떤 것들이 많이 있어요? 딱 쉽게 설명드리면 네. 빌라에서 정말 많이 일어났었어요. 빌라에서. 요즘 빌라건 뭐건 아주 심각할 정도로 해서 저도 머리가 좀 많이 아픈데 네. 이 전세 사기라는 제도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빌라라는 물건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가치가 관심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원래는 적지 적죠. 않아요? 적죠. 네. 그리고 잘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안 팔리는 게 팔리죠. 가장 왜 큰 문제죠. 안 팔릴까요? 결국 비교 대상이었고 네. 가치를 정확히 매기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 빌라를 A라는 집주인이 2억에 팔고 싶어. 근데 팔려고 해도 솔직히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근데 이런데 빌라촌에 잘 가보면 집 팔아드립니다, 집 사드립니다 해서 막 포스터나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스티커들이. 그런 게 이제 컨설팅하는 이제 부동산들이에요. 네. 그런 부동산들이 내가 집주인한테 이제 그 물건을 받아서 2억에 본인이 팔고 싶으니까 그 이상 내가 팔 거는 네, 내가 인센으로 먹겠다. 가져가겠다. 인센으로 해서 용역 계약 같은 걸 맺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파냐? 요즘 워낙 대출이 잘 나왔잖아요. 한동안 전세 대출이. 정말 전세 자금 대출이 너무 상품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세입자들을 2억 5천에서 3억에 전세를 맞춥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또 이걸 들어온다고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사기를 당할 땐 내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모르죠. 당하죠. 네. 그리고 워낙 집이 없으니까 살긴 살아야 되는데 서울에 집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고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세입자들이 3억 정도의 전세로 들어가요. 예. 그러면 이제 깎아주는 척하면서 그렇죠. 이제 3억에 들어가면 수수료를 이제 중개를 해준 부동산한테 그 컨설팅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주는 거죠. 중개비로 막 네. 1,000만 원씩. 아하. 말도 안 되게 가격에 중개를 해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중개업자들은 1,000만 원 받으니까 어떻게 해서는 이 집을 계약을 시키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시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집주인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서 그 매수인이 살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신원이 확인이 제대로 안 된 바지 사장, 바지 집주인. 바지 집주인인 거죠. 바뀌는 거죠. 근데 그 집주인이 신용이 깨끗하면 모르겠는데 뭐 세금이 밀려 있거나 뭐 또 신용불량자. 아니면 그걸로 토대로 근저당을 설정해서 담보를 받고 또 추가 근저당을 설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세입자가 뭔가 있어서 전화를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요. 안 돼. 그러고 난 나가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압류가 걸려 있고 근데 그 집에 누가 들어옵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 안 거죠.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게 경로를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 강서구에 정말 많이 일어났었죠. 빌라가 모여있던 곳에.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나 할 거 없이 뭐 인천이든 뭐든 다 지금 퍼져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게 사실은 빌라가 그 시세를 적당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그렇죠.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면 아파트는 그나마 이런 사기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될까요? 아파트는 솔직히 일어날 수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국토부에서 실거래가를 정확히 다 공개를 하잖아요.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네. 딱 봐도 알잖아요. 딱 봐도 그렇지. 이게 2억짜리인데 뭐 8억에 나온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죠. 되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 쪽에서 이런 사기들이 좀 많이 일어나죠. 나타나고 있군요. 예. 이런 말씀 듣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부동산 악재 혹은 뭐 하락장, 안 좋은 분위기 이런 속에서도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된다. 혹은 반대로 이거는 꼭 피하는 게 좋다. 이 러셀만의 철칙, 철학, 원칙 이런 게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네.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공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네. 투자고도 이제 결국 주식 이렇게 많이 뭐 오시잖아요. 주식이든 부동산 공부. 내가 읽는 사람 보면 다 똑같잖아요. 음. 공부를 안 하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네. 예. 주식 코인 공부 안 하고 좀 다 날라갔어요. 아 저도 코인으로 많이 날렸습니다. 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우선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야 되니까 확고한 그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으세요. 근데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게 임장을 좀 가라. 부동산은. 본인 시간 남아돌지 않냐? 솔직히 말해서 시간 많지 않냐? 근데 그럼 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아 실은 제가 좀 바빠가지고. 그럼 제가 정색하면서 말하거든요. 제가 스케줄표를 제가 보여드려요. 그래서 제가 딱 스케줄표를 어떻게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딱 어플로 켜서 아 바쁘세요? 하면 제가 제 스케줄표가 이러거든요.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선생님이 바쁘실까요? 제가 더 바쁠까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왔는데 왜 저한테 핑계만 대시냐? 저는 인터뷰하다가도 누가 어디가 괜찮다더라 하면 저는 제 와이프랑 드라이브 겸 갔다 온다. 네. 최근엔 당진도 갔다 왔고, 당진요. 네 충남 당진도 가고, 최근에 저기 포항도 가고. 정말 거기가 왜 좋나? 그냥 드라이브 겸 가서 보고 제 눈으로 보고 진짜 부동산에서 들어가서 시장도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왜 선생님은 자꾸 저한테 핑계를 대시냐? 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딱 그 부동산 문 열고 들어간 순간 이제 자기의 머릿속에 그려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됐다고 액션이 그렸는데 해보지도 않고 자꾸 그냥 이렇게 봐요. 아 이게 너무 깊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딱 전하고 싶은 거는 그냥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위안을 얻을 시간에 그냥 그거 켜놓으면서 차 타고 본인이 사고 싶은 집 동네 임장을 좀 한번 가셔라.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잃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발로 뛰어라. 움직여라 몸 좀. 이분은 여기서 발로 안 뗐다간 지금 혼날 판이에요. 예, 러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지금. 자,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3부에서 저희가 또 재밌는 코너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네. 이것도 안 보시면 후회하실 테니까 3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